그치만 나는 샀다. 2개나 샀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아이폰 SE 출시일인데요. 저는 쿠팡 1차 사전 예약 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 문 앞에 SE가 와 있습니다. 이제 택배를 찾아갖고 와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갑시다. 칼로 개봉하지 마? 일단 저는 쿠팡에서는 화이트 색상으로 구입을 했고 직구로는 프로덕트 레드 색상을 구입했습니다. 상자를 열면 본품부터 나오는데 딱 보자마자 드는 첫인상은 정말 작다. 저는 아이폰 SE 1세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자금이 체감되진 않지만 확실히 최근에 나오는 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제품 꺼내고 나면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이 아이폰 SE 2세대는 18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구성품은 5W짜리 충전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팟이 들어가 있는데 라이트닝 단자로 되어 있어요. 아이폰 SE에도 3.5mm 이어폰 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전용 케이블도 들어가 있고요. 뒷면은 유리로 되어 있고 측면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화이트는 측면이 실버 색상입니다. 애플 로고는 정중앙에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측면에 전원 버튼, 왼쪽에 볼륨 조절 버튼이랑 락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에는 아이폰의 아이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는 홈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빠지고 터치 아이디가 들어갔고요. 전면부 베젤은 위아래로 두껍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취향을 아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홈 버튼 있는 아이폰이네. 이런 생각 외엔 딱히 감흥은 없습니다. 이번엔 화이트에도 블랙 베젤이 들어갔다는 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오히려 화면 일체감은 더 나은 것 같아요. 뒷면 화이트랑도 어색한 느낌은 딱히 없습니다. 무엇보다 작고 가벼워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전원을 켜고 여러 가지 설정을 마친 다음에 벤치마크도 돌려봤는데 11 시리즈와 비교하면 CPU 싱글 코어는 거의 동급. 멀티코어에서는 약간 떨어지고요. 메탈 기반 컴퓨터 성능은 오히려 11 시리즈보다도 더 좋게 나왔습니다. 첫인상은 꽤 마음에 들었는데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 쭉 이야기해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카메라로 좀 찍어보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동영상 촬영을 해봤는데요. 방학식 손떨림 방지 OIS가 들어가 있어서 흔들림을 굉장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이렇게 앵글을 마구 돌려도 꽤 안정적으로 잡아주죠. 물론 빠르게 움직이면 잔상이 좀 남긴 합니다. 이제 여름인 것 같아요. 인물 사진 모드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게 전후면 모두 인물, 즉 사람 얼굴을 감지해야 작동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물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인물 사진 모드를 거의 안 쓸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자연 조명이나 스튜디오 조명 효과만 좀 쓸 것 같은데 그마저도 블러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가장자리나 머리카락 부분은 정말 처참했어요. 물론 F값을 조절해서 블러 효과를 좀 줄이고 찍으면 그나마 자연스럽습니다. 그 밖에 슬로모션 기능은 후면 카메라로만 HD 화질로 24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고 180도 파노라마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야간 촬영도 좀 해봤는데요. 야간 촬영은 정말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야간 촬영 모드라는 게 따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나마 좀 조명이 있는 곳에서 최대한 똑바로 들고 저장이 될 때까지 가만히 멈춘 상태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무슨 찍는 사진마다 다 흔들리고 결과물들이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손으로 들고서는 절대 못 찍겠더라고요. 동영상도 심각했습니다. 조명이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화질이 엄청나게 떨어져 보이고 아주 노이즈 파티입니다. 이건 못 써요, 못 써. 영상 시청도 해봤는데요. 일단 디스플레이는 마음에 안 들어요.
시야각이 좁아서 이렇게 조금만 각도를 틀어도 잘 안 보이죠? 제가 봤을 때는 투박하기도 하고 약간 옛날 폰 보는 느낌인데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16대 9 비율이 딱 들어맞는 폰을 본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여러분이 길쭉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걸 생각해서 영상 비율을 가로로 좀 더 길쭉하게 만드는데요. 아이폰 SE를 보니까 다시 16대 9로 만들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화면 비율은 유튜브 볼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와이드 스크린의 영화를 볼 때는 답답하겠죠? 그리고 SE의 해상도가 유튜브 FHD의 화질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는 해상도예요. 하지만 유튜브 설정에서 720p에서 1080p로 바꿨을 때는 약간 화질이 더 좋아지는 걸 느낄 수는 있었어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FHD 화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FHD를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 시청을 주로 하기에는 이래저래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막상 눈앞에 있으니까 큰 화면을 보던 눈이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에? 눈이 아쉽대요. 눈이 아쉽대요. 뭐래? 근데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도 해보고 영상도 좀 보고 나니까 어느새 배터리가 약 2시간 30분 만에 40%나 닳아버렸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내에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빨리 닳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사용을 멈춘 시간도 꽤 있었는데 2시간 반 만에 40%는 좀 심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다시 똑같이 87%로 충전을 해놓고 저전력 모드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제 사용기는 모든 변인을 완벽하게 통제한 실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이 정도 되는구나 정도로만 참고해주세요. 절전 모드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는 동안 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일단 화면이 켜진 시간은 이전보다도 더 길었어요. 제가 엄청 열심히 사용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닳는 속도는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이죠? 이 그래프가 완만한 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절전 모드에 효과가 있긴 했다는 건데 문제는 절전 모드를 켰을 때의 성능이에요. 벤치마크를 돌려보니까 CPU 점수는 반쪽이 낮더라고요. 오늘의 결론, 아이폰 SE를 밖에서 쓸 땐 보조 배터리가 필수다. 무선 충전도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은 언박싱을 하고 카메라와 배터리, 디스플레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봤을 때는 가성비가 정말 좋다, 가성비다 이런 말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물론 CPU 성능 점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와 비등비등하게 나올 정도였는데요. 사실 나머지는 그냥 싼 게 싼값했다 이 정도? 그치만 나는 샀다. 2개나 샀다. 일단 오늘 살펴본 바로는 애플 생태계 입문용 저렴한 폰 또는 비즈니스 연락용 서브폰 또는 매크로 게임용 서브폰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추천할 만한 폰인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이 사용해보고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